안녕하세요. 튼튼이 가족이에요. 오늘은 임신 당뇨 산모들을 위한 식사요법과 그리고 그 식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정보를 같이 공유 드릴 건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임신 당뇨 산모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좀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루에 먹어야 할 칼로리. 임신 당뇨 산모는 하루에 2000에서 2100 칼로리를 먹어야 해요.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 섭취가 필요해요. 저는 2000에서 2100 칼로리를 먹으려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케이스였어요. 다음 설명드릴 식사요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굶을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뱃속에 아가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면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린 다이어트 하는 그런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일반 식단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그런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로 다 못해서 그림이나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이렇게 컴퓨터로 준비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곡류군, 우유군, 과일군, 지방군, 어육류군, 채소군. 곡류군에서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밥, 식빵, 밤, 은행, 인절미, 감자, 고구마, 옥수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미숫가루, 도토리묵, 이런 것들을 곡류군이라고 불러요. 여기 우유군에는 우리가 흔히 그냥 우유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그거와 요플레, 이런 것들을 우유군이라고 부르고, 과일군은 과일들 전부 다 과일군이라고 부르겠죠.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는 채소군으로 구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토마토도 과일군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견과류,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버터, 이런 종류가 지방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어육류군은 흔히 그냥 생선과 고기, 두부, 콩, 멸치,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을 어육류군이라고 따로 구분을 했어요. 채소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금치, 오이, 당근, 양배추, 콩나물, 연근, 도라지 이런 것들을 채소군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기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기타는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음식군이거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곡류, 우유, 과일은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이 탄수화물이라는 게 깜짝 놀랄만한 일이지만 이번에 당뇨 교육을 하면서 과일군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육류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백질로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단백질로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이 영양소가, 이 식단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다 함께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했냐, 그쵸? 곡류군에서도 왜 밥은 3분의 1공기, 식빵은 왜 한 장, 인절미는 3개, 50g,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 이게 1교환 단위의 열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칼로리가 2000에서 2100 칼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2000에서 2100 칼로리를 우리가 하루에 재면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람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람수를 나눠 놨는데 예를 들어 밥 한 공기 말고 밥 3분의 1공기를 70g으로 봤을 때
이거를 단위를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공유군의 교환 단위는 딱 8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밥 3분의 1, 그러니까 70g을 하루에 8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g을 한 7번 먹고 식빵 한 장을 먹으면 8이 되는 거예요. 또는 70g의 밥을 5번을 먹고 식빵 한 장에 국수 하나, 감자 하나 이렇게 하면 5, 1, 1, 1 해서 총 8번이죠. 그래서 총 8번이에요. 하루에 먹어야 될 교환 단위가 8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유군, 과일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우유군은 하루에 먹어야 될 교환 단위가 2예요. 이라는 거는 일반 우유 한 컵을 2번 먹어야지 2인 거예요. 생각보다 적은가요? 저는 우유군에 대해서는 딱 적당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과일군도 2예요.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해서 밥을 먹고 바로 과일을 먹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뇨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곡류를 이렇게 먹고 나서 과일을 먹을 때는 과일은 딱 2회만 먹으면 된다는 건데, 이 2회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배를 110g을 먹었다 하면 하루에 바나나 2분의 1, 50g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초과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2분의 1, 50g짜리를 2번 먹으면 2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를 한 5개를 먹었다. 그러면 2를 초과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그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방군. 지방은 교환 단위가 5예요. 과일보다 많다 싶죠. 하지만 그람수를 보면 과일보다는 상당히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과일은 배 하나에 110g, 뭐 사과 80g, 이게 교환 단위가 1이지만 지방은 식용유 5g, 참기름 5g, 땅콩 8개 8g, 아몬드 8g 이런 식으로 단위가 그람수가 아주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5개를 나눠서 먹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어육류구는 교환 단위가 8이에요. 이 8이라는 것도 위에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생선 한 토막 50g짜리가 1이라면 이걸 8번 하루에 섭취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꼭 생선 한 토막이 아니더라도 이 중에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50g 정도를 생선 50g, 뭐 생선류는 50g 정도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쵸? 50g, 50g, 50g. 닭고기는 이렇게 생선 50g. 그쵸? 고기는 40g, 생선류는 50g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류를 하루에 8번 드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채소군은 교환 단위가 하루에 몇이냐? 9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채소군이 교환 단위가 조금 많죠. 교환 단위가 많지만 채소군은 사실은 우리의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9 교환 단위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적당량을 표시를 했고요. 이거는 위에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양배추 한 접시 소짜리 70g짜리를 하루에 9회 드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타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제가 처음에 하루에 섭취해야 될 양을 2000에서 2100칼로리 섭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는 2000에서 2100칼로리를 대체 어느 정도를 먹어야 돼? 라고 가늠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단위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각 한 단위씩 칼로리가 얼마나 되냐를 제가 따로 또 표시해 놨어요. 1교환 단위 열량이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군 같은 경우에는
밥 3분의 1, 그러니까 70g이죠. 70g이면, 대충 어느 정도냐면 밥그릇의 3분의 1 정도가 70g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몇 칼로리냐? 100칼로리고요. 그리고 우육은 아까 우유 한 컵 정도, 200ml 한 컵 정도가 125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일류는 아까 토마토 2개 정도라고 말씀드린 게 그게 교환당 1당 50칼로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땅콩 버터를 만약에 제가 땅콩 버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땅콩 버터 8g짜리가 교환당이 1이었잖아요. 그거 하나가 45칼로리. 어육류 같은 경우에는 살코기 탁구공 크기 한 토막짜리가 뭐 40g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50. 그 한 단위에 50에서 75칼로리 정도가 소비가 된다, 섭취가 된다라는 거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아요. 채소 예를 들어서 포기김치 50g짜리가 20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칼로리로 저희가 가정에서 재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밥 3분의 1, 우유 한 컵 200ml를 꼭 잴 필요 없어요. 그냥 컵 하나 정도면 200ml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요네즈 한 작은술, 그쵸? 살코기 탁구공 크기. 근데 제가 이거를 40g을 사실 다 재서 먹었었어요. 근데 어육류는 좀 특이한 게, 저는 이거를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 전 살코기를 다 구워가지고 그릇에 놓고 40g을 딱 재서 먹었는데 조금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살코기의 40g짜리를 구워서 쟀느냐 아니면 굽기 전에 쟀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구워서 쟀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구워서 재게 되면 그람수가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굽기 전 그람수를 먼저 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굽기 전 살코기의 그람수가 40g이어야 되고, 생선도 굽기 전 한 토막짜리 50g짜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다 굽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잘 몰라서 다 굽고 나서 40g, 50g 이렇게 쟀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굽고 나서, 달걀은 따로 55g 재지 않아도 크게 관계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55g 안팎으로 돼서 조금 안팎으로 되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달걀은 그냥 하나가 55g이거니 하고 보시면 되고, 여기 과일은 예를 들어서 저는 참외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수박하고 참외를. 근데 참외도 웬만한 거 반쪽이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웬만한 거 반쪽이 150g이에요. 그래서 꼭 무게를 그렇게 재지 않고 대충 여기 써져 있는 그람 수가 참외 그냥 아무거나 하나 딱 갖다 대서 너무 작은 거 말고 2분의 1짜리가 155g이겠거니 하고 드시면 돼요. 저는 수박을 엄청 먹는 편이었었는데, 임산부들 수박, 특히 여름 아기를 출산하는 분들은 수박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박의 유혹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그래서 칼로리도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설명을 했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계속 중요했지만 또 중요해요, 사실. 이런 식단이 우리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이 표 있죠?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자세히 봐두세요. 그러면 조금 다음 편에서 설명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필히 저도요. 구독과 좋아요 필히 눌러주세요.